속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해라. 그대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살피는가? 겉모습을 보는가? 말투를 듣는가? 아니면 첫인상의 분위기를 느끼는가?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맞이했다. 처음엔 모두 공손했고 모두 친절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으나 뜻밖의 질문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건네야 할 한 가지 질문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 질문은 상대의 욕심을 드러내며 그대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보여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질문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는지 차근히 풀어가고자 한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그대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이미 느꼈을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달라지는 이들이 있다. 처음에는 든든한 동료라 생각했으나 어떤 사건을 겪은 뒤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마음도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살다 보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품게 되고 또 언젠가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것이 사람 사이의 어려움이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세상은 나빠졌고 사람도 계산적이며 믿을 사람 하나 찾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본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흐릿해진 것이다. 기준이 없으니 친절한 말에 마음을 열고, 기준이 없으니 작은 호의에 관계를 맡기고, 기준이 없으니 누군가의 밝은 겉모습에 쉽게 흔들린다. 겉말은 아름다울 수 있고 태도는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으며 표정은 순간의 연기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어느 질문 앞에서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 질문을 모르니 사람의 진심을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다. 나는 유배 시절에 사람을 많이 만났다. 어떤 이는 먼 길을 걸어와 인사를 했고,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어떤 이는 배움을 청한다며 찾아왔고, 어떤 이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시간을 보냈다. 모두 겉으로는 공손했고 모두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사람이 공손한 것은 예의이고 사람이 부드러운 것은 습관이다.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본성은 조금 다른 곳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 그때 비로소 숨겨진 결이 보이는 것이다. 사람을 잘못 보고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순진한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찰할 자리가 틀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고 표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가 그 겉모습에 현혹될 뿐이다. 겉모습은 진실을 숨기기에 가장 쉬운 도구다. 그러나 질문은 다르다.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완벽히 꾸밀 수 없다. 질문은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생각의 방향을 보여주며 욕심과 계산을 한순간에 드러낸다. 그대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사소한 부탁 하나를 건넸을 때 갑작스레 표정이 바뀐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작은 선택을 물어보았을 때 자기만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려로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계산으로 대답한다. 같은 질문이지만 마음은 달리 반응한다. 그 차이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다. 사람이 하는 말보다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생각이다. 말은 스스로 골라 할 수 있으나 대답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자리다.
준비되지 않은 대답은 꾸며내기 어렵다. 방어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질문이 본성을 드러낸다. 우리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대답을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사람을 잘 알아보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한 가지 질문으로도 충분하다. 그 질문은 사람을 시험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그 질문은 상대를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 나를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한번 던지면 그 사람의 깊이와 방향이 드러난다. 말의 결, 마음의 결, 관계의 결이 어긋나는지 한순간에 알 수 있다.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질문 하나로 사람을 알 수 있을까? 나는 단정한다. 가능하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에 드러난다. 질문은 불편함과 편안함이 만나는 지점이다. 질문은 그 사람이 감추고 싶던 욕망을 끌어올리고 감추고 싶던 계산을 드러내며 감추고 싶던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질문이 힘을 갖는다. 우리는 타인의 성격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닳지 않게, 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내 관계가 상처로 바뀌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질문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가늠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 상대의 대답이 깊으면 관계는 깊어지고 상대의 대답이 가벼우면 관계는 자연스레 거리를 둔다. 이것이 관계를 지혜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기준을 배웠다. 사람의 겉모습은 계절처럼 변하고 사람의 말투는 날씨처럼 흔들리며 사람의 표정은 물결처럼 바뀐다. 그러나 마음이 드러나는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질문 앞에서 드러난다. 어떤 이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이는 우리를 먼저 떠올린다. 어떤 이는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는 계산을 세운다. 어떤 이는 손해를 감수하며 어떤 이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대의 삶에 들어올 사람인지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인지가 나타난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숨긴 마음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 질문은 관계의 첫 문을 여는 열쇠다. 그 열쇠를 어떻게 돌리는가에 따라 그 문 너머의 길이 달라진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사람을 분별하기 위한 단단한 기준 하나를 전하고자 한다. 그 기준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며 복잡한 이론도 아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질문이며 누구에게나 건넬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그대들은 상대의 깊이를 보고 그대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대들의 관계를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겉모습을 보는 일이 아니다. 마주 앉아 나누는 말 몇 마디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말하는지, 그 모든 말은 준비된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은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의 언어를 다듬고 자신의 태도를 정제하며 자신의 표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마음은 준비되지 않는다. 마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드러난다. 그래서 질문이 힘을 갖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아침부터 찾아오는 이도 있었고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걸어오는 이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조심스러운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 말들이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말들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친절할 수 있고 관계에 따라 부드러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손할 수 있다. 겉의 태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중심은 질문 앞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어떤 이는 내가 건넨 작은 질문 앞에서 마음속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다.
어떤 이는 같은 질문을 듣고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대답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답하며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 했고, 어떤 이는 시간을 들여 생각하며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했다. 같은 질문이었으나 대답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배웠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을. 질문은 그 반응을 끌어내는 도구다. 사람의 본성은 크게 세 가지 자리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선택 앞에서 드러난다. 둘째는 불편함 앞에서 드러난다. 셋째는 책임 앞에서 드러난다. 이 세 자리 모두 질문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가 건네는 질문이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 그들이 감추던 계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건네는 질문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들이 숨기던 본성이 드러난다. 우리가 건네는 질문이 그들에게 작은 책임을 부여할 때 그들이 가진 중심이 드러난다. 질문은 그 마음의 결을 훤히 비추는 빛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어왔다. 사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 말한다. 그러나 질문은 그 감춤을 무너뜨린다. 질문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문은 억지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질문은 화려한 언변을 무너뜨리고 단정한 표정을 흔들며 겉으로 지은 태도를 넘어 내면의 진실을 비춘다. 나는 유배 시절 사람들이 건넨 말보다 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더 오래 기억했다. 그 대답 속에는 그들의 욕망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으며 그들의 진심도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은 늘 남의 잘못을 먼저 말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먼저 말했으며 또 다른 이는 다른 이들의 고단함을 먼저 떠올렸다. 그 답의 무게가 사람의 무게였다. 이 질문의 본질은 상대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상대가 얼마나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사는지, 얼마나 타인의 자리를 헤아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마음의 여백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사람을 오래 두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만 봐도 충분하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관계의 방향이 보인다. 사람의 본성은 꼬집처럼 펼쳐진 말 속에 있지 않다. 본성은 씨앗처럼 작은 자리에서 드러난다. 질문은 그 씨앗을 드러내는 도구다. 나에게 유배지의 고독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시간이었고 질문은 그 눈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나는 화려한 말보다는 짧은 대답 속에서 사람의 중심을 보았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답하며 상대를 배려했고 또 어떤 이는 서둘러 답하며 자기만 챙겼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큰 그림을 만든다. 사람을 오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겉모습이 빛나는 사람이라도 질문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사소한 질문이 그들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볼 수 있다. 자기 이익을 먼저 말하는 사람인지, 함께의 길을 먼저 말하는 사람인지,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인지, 눈앞의 이익만 보는 사람인지 드러난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이해득실 앞에서 본심이 흔들린다. 그 순간의 대답은 그 사람의 중심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 사람이 어떤 칭찬을 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하는지를 보았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았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 있어 보이는지보다 그 사람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았다. 그 성실함이 사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명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서로에게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와 인정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질문은 그 기대를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질문은
그 사람이 말로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그 모습이 경계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계획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꿈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착한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는지 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질문을 통해 드러난다. 질문이 흔들어 놓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오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래 지켜볼 필요도 없다. 한순간, 한 질문이면 충분하다.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관계의 방향을 말해준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확인할 자리가 없어서이다. 질문은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 질문 하나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시작이 된다. 우리는 그 시작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질문은 상대를 가르는 칼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고 그대들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며 그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것이 질문의 힘이다. 사람의 본성은 눈앞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소란스러운 말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순간에 사람이 대답을 고르는 그 짧은 틈에서 드러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장면들을 자주 보았다. 같은 질문을 건넸으나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던 이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먼 길을 걸어 찾아온 이가 있었다. 겉모습은 단정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처음에는 그 사람도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앉아 요즘 살림은 어떠한지 물었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어 보였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따뜻하게 내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진심으로 온 사람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겉의 예는 누구나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뒤 나는 그에게 작은 질문을 하나 건넸다. 어떤 선택 앞에서 그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 먼 길을 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솔직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솔직함은 자신만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대답 속에는 타인의 자리가 없었다. 함께의 마음이 없었다. 고생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럼에도 이 만남이 의미 있었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답은 그 사람의 중심을 너무 선명히 보여주었다. 나는 그 뒤로 그가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왔고 또 언젠가 작은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도움이 그에게 불리하게 흐르자 그는 재빨리 마음을 거두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첫 대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사람은 순간의 고백 속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담는다. 그 방식은 꾸밀 수 없다. 반대로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말수가 적었으나 표정에는 담백한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같은 질문을 건네었다. 오늘 이 먼 길을 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그 사람의 마음이 대답을 고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성찰의 깊이였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제가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은 길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어떤 일에서든 먼저 상대의 자리를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적어도 믿음이 생긴다. 또 다른 장면도 있었다. 유배지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눈이 쌓여 길이 끊기기라도 하면 며칠 동안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힘들게 걸어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으나 그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 말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라 했다. 잠시 후 나는 또 질문을 던졌다. 눈길이 험했을 텐데 혹여 이 길을 오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길이 힘들어도 제가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책임이 담겨 있었다. 그 책임감이 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법이 없다. 그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대답 속에 있었다. 이렇듯 같은 질문이라도 대답은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비춘다. 누군가는 자기의 고생을 말하고, 누군가는 타인의 자리를 먼저 떠올리며,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헤아린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 다르다. 겉모습은 말을 따라 꾸며지고, 표정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태도는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대답은 감출 수 없다. 그 사람의 살아온 습관이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차이를 수많은 장면에서 확인했다. 어떤 이는 질문을 받자 서둘러 자신의 입장만을 설명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아야 하는지 거침없이 말하곤 했다. 그런 사람은 대개 다른 이들의 자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관계는 갈등을 향해 기울어졌다. 그들의 마음에는 남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없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질문을 듣고 천천히 말을 골랐다. 말을 조심스레 고른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지키려 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면의 깊이가 드러났다.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잠깐의 질문으로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었다. 대답은 준비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답은 마음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통해 그가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알게 된다. 사람의 본성은 큰일 앞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질문 앞에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큰일 앞에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단단히 꾸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질문 앞에서는 그 꾸밈의 틈이 벌어진다. 그 틈 사이로 사람의 진심이 비친다. 질문은 관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질문은 관계의 결을 살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질문을 반가워하고, 어떤 이는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질문을 두려워한다.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준다. 질문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책임 앞에서도 물러선다.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겉모습뿐이다. 이러한 장면들을 지켜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단단히 믿게 되었다. 사람의 겉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 본성은 질문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다. 대답을 고르는 방식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고, 대답이 향하는 방향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통해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질문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다. 질문은 스스로를 지키는 등불이다. 누군가의 대답이 그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면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는다. 그러나 그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그대들은 관계의 결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그 장면들을 떠올린다. 사람들이 대답하던 순간, 그 눈빛과 침묵, 그 짧은 말의 무게를 떠올린다. 그 장면들은 오래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그 장면 속에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질문이 지닌 힘이며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다.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일은 상대를 시험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은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세상과 멀어진 시간 속에서 오랜 침묵을 견디며 바라보니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어디에서 단단해지는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사람을 분별하려는 마음은 경계심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경계심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경계는 벽을 만들고 벽은 상대를 좁은 틀 안에 가두기 때문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벽을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문을 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 문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자연스레 드러낸다.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묻는가이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묻는다면 상대는 마음을 닫는다.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묻는다면 상대는 경직된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묻는다면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내어놓는다. 그 진심 속에서 그대들은 상대의 중심을 보게 된다. 사람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헤아리는 일도 아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다.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일이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흔들린다. 반대로 중심이 곧은 사람은 말이 서툴러도 행동이 조용해도 마음이 단단히 이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했다. 어떤 이는 지식을 많이 갖추었으나 중심이 흔들려 작은 이익 앞에서 마음을 바꾸었다. 어떤 이는 말이 화려했으나 중심이 비어 있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어떤 이는 지식이 부족해도 중심이 바르니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왔다. 그 마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다.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화려한 재능에서 오지 않는다. 높은 지위에서 오지 않는다. 많은 경험에서도 오지 않는다. 중심은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는 습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를 잃지 않는 습관,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려는 습관, 사람을 대할 때 우선 타인의 자리를 헤아리려는 습관에서 온다. 그 습관이 쌓여 그 사람의 중심이 된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살핀다는 것은 그 습관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이다. 대답 속에는 그 사람이 쌓아온 습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습관이 조급한지, 그 습관이 계산적인지, 그 습관이 책임을 회피하는지, 그 습관이 타인을 헤아리는지 질문 앞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사람의 중심을 보려면 그 사람의 속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는 빠르게 말하며 자신을 이해해달라 한다. 그러나 빠른 말이 진심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느리게 말하며 말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 상대를 향한 조심이 있다면 그 느림이 곧 진심이다. 우리는 상대의 속도보다 그 속도를 만드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바라보는 일이다. 두려움은 가장 정직한 감정이다. 자기만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늘 자신을 앞세운다. 그러나 타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조심스러워진다. 이 두려움의 방향이 사람의 중심을 보여준다. 질문은 그 두려움의 방향을 밝혀준다. 어떤 이는 질문 앞에서 자신이 손해볼까
걱정하고 어떤 이는 질문 앞에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헤아린다. 두려움의 중심이 그 사람의 품격이다. 나는 유배지의 고요한 밤마다 사람들의 대답을 떠올렸다. 어떤 이의 대답은 시간이 지나도 불편하게 남았고 어떤 이의 대답은 오랫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차이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만든 것이었다. 중심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니 말의 결도 달랐다. 침묵의 무게도 달랐다. 표정의 흐름도 달랐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는 비난이 필요 없다. 판단도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복잡하고 누구나 약하며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의 판별이 아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이다. 질문은 그 가능성을 알려준다. 그 가능성 속에서 그대들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면 된다. 사람의 중심을 읽는 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급히 결론짓지 않는 마음이다. 질문을 통해 얻은 대답이 때로는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방향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성급한 판단은 관계의 환상을 만들고 환상은 결국 상처로 바뀐다. 그러나 천천히 지켜본다면 사람의 중심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중심을 찾는다. 질문은 그 여백을 넓혀준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곱씹는 순간 우리 마음은 넓어진다. 그 넓어진 마음에서 사람의 중심이 보인다.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 된다. 상대의 마음을 보는 순간 나의 마음도 드러난다. 질문을 던지는 일은 상대의 본성을 보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을 비추는 일이기도 하다. 질문에 대한 상대의 대답을 바라보며 나 역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이런 내면의 성찰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단단한 관계는 단단한 내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질문은 지혜가 아니라 태도다. 상대를 꿰뚫으려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성숙한 태도다. 그 태도가 있으면 누구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다. 그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사람을 보는 눈은 깊어지지 않는다. 질문은 관계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정돈하는 기준이다. 그 기준이 서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살면서 얻은 평온의 시작이다. 결국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일과 같다. 세상은 겉으로 요란해도 근본은 단순하다. 사람도 겉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은 단순하다. 그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흔들릴지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질문은 그 중심을 보여주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켤 수 있다면 그대들의 관계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중심은 거창한 말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작은 질문 앞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부터는 그 실천의 자리를 차분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나를 지키려는 태도다. 나를 지키려는 태도란 상대를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질문은
상처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시점이다. 너무 이른 시점에 묻는다면 상대는 긴장할 수 있다. 너무 늦은 시점에 묻는다면 그동안의 관계가 이미 굳어 질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질문을 건네기 가장 좋은 시점은 상대가 조금 편안해진 순간이자 아직 서로의 기대가 너무 커지지 않은 순간이다. 그 순간에 건네는 작은 질문이 가장 자연스럽게 상대의 중심을 드러낸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식이다. 질문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문하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상대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은 부드럽되 의미는 선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상황에서 그대는 무엇을 우선하겠는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었는가? 이처럼 단정하지만 부드러운 질문이 상대의 중심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대답을 해석하는 태도다. 대답을 들었을 때 즉시 결론을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상황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상대가 짧게 답했다고 해서 그 마음 또한 얕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가 길게 답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깊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이다. 그 방향이 나를 향하는지, 자기만을 향하는지, 혹은 모두를 향하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일이다. 이런 태도가 갖추어져야 질문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넷째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진 뒤의 행동이다. 질문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돈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을 던진 뒤 상대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저 이 사람과의 거리는 이 정도가 좋겠다. 이 사람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의 기준을 조용히 정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관계를 평온하게 만든다. 관계는 억지로 깊어지지 않는다. 시간만으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관계는 방향이 같을 때 자연스레 깊어진다. 질문은 그 방향을 확인하는 도구다. 질문은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인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대들의 삶이 훨씬 단단해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기준을 깊이 체득했다. 유배지에서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 누가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누가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인지 차분히 알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내 삶을 평온하게 했다. 그 평온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명히 분별하는 데서 왔다. 질문은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가까이 하게 한다. 잘못된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질문은 필요하다. 질문은 관계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켜면 그대들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 그대들이 이 질문을 사용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질문은 상대에게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비추는 말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묻는가, 어떤 표정으로 묻는가, 어떤 자세로 묻는가에 따라 상대의 대답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질문은 상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를 수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을 통해 그대들의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많은 이들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실망한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었다. 기준을 잃으면 사람을 잘못 보게 되고, 잘못 보면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이고 자연스레 보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기준이 바로 질문이다. 질문 앞에서 누군가는 자기만을 말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말하며 또 누군가는 책임을 말한다. 이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삶의 방향을 가른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사람을 지나치게 기대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저 각자의 중심을 이해할 뿐이다. 이 이해가 관계의 평온을 가져온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 질문을 삶의 자리마다 놓아두기를 권한다. 큰 일 앞에서도, 사소한 일 앞에서도, 새로운 만남 앞에서도, 익숙한 관계 속에서도 그 질문을 조용히 떠올려 보라. 그 질문은 그대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고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질문이 지닌 참된 힘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린다. 말은 부드러워도 속은 다르고 겉은 고요해도 중심은 흐를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서툴다. 그러나 서투름이 잘못은 아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서투르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일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마음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치는 지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질문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 질문이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큰일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한 순간에 대답을 고르는 짧은 틈에서 드러난다. 그 짧은 틈 속에 그 사람이 살아온 습관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두려움과 그 사람이 의지하는 중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틈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질문 하나가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질문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 달라지는 순간을 보여준다. 대답의 방향만 보아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삶에 많은 혼란이 정돈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다. 누구도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대신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관계란 두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이 겹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질문은 그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씩 멀어지기도 한다. 그 어느 쪽도 잘못된 길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거리를 둔 날을 후회하기도 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거리를 두는 것도 거리를 좁히는 것도 모두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크기를 알아가는 일이다. 그 크기가 분명해지면 관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섣불리 평가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단정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마음은 계절처럼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사람이 대답하는 방식 속에서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선택의 방향이 관계를 결정지었다. 그 조용한 기준이 나를 상처로부터 지켜주었다. 그대들도 이제 사람의 중심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질문 하나를 잊지 않으면 된다. 그 질문은 상대를 흔드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말이다. 그대가 묻는 순간 상대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중심 앞에서 그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요히 선택하면 된다. 관계는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관계는 방향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적게 남았다고 해서 외롭다 느낀 적은 없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을 곁에 두는 것이 진정한 외로움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맞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100명의 인연보다 값지다. 그 중심을 알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품는다. 그 질문은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람을 읽으려 애쓰는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들은 사람의 대답이 가진 결만 살피면 된다. 그 결이 너무 거칠면 그와의 관계는 긴장을 만들 것이고 그 결이 지나치게 얇으면 그와의 관계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결이 단단하고 곧으면 그와의 관계는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결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질문의 지혜다. 혹시라도 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 그대를 차갑게 만들까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단정한다. 질문을 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질문은 상대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올바른 자리에 두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올바른 자리를 찾으려는 마음은 차가움이 아니라 온기다. 관계를 해치려는 마음은 언제나 더운 증오를 품지만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은 언제나 차분한 온기를 품는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밖의 이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인연과 이별 모두 그 사람의 중심이 만든 길이다. 그 중심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다만 질문 하나를 건네고 그 대답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행위가 그대의 인생을 지켜주고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사람을 믿되 무조건 믿지 말라. 그러나 경계하되 미워하지도 말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 관계의 크기를 정하라. 그 기준은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단정한 질문 하나로 충분하다. 그 질문은 그대가 흔들리는 날에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그대가 외로운 날에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사람을 헤아리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 속에 있다. 그대의 질문 하나에 있다. 그 질문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문이며 그대 삶의 평온을 열어주는 열쇠다. 그 열쇠를 손에 쥔다면 그대들은 더 이상 관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다.